어찌 황리에 내버려져 있는 황간을 갖다 잡으려고 지방의 군웅까지 끌어들이냐고. 지방의 군웅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엉뚱한 일을 갖다 벌이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일을 갖다 막겠냐고.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화를 갖다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반갑습니다. 정사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십상시 문제로 청류파 관료들이 크게 반발하여 십상시를 제거할 논의를 했다고 했죠. 그렇죠. 예. 이제 대장군부에서 벌어지는 십상시 제거 논의를 알게 된 그 십상시 수장 장량이 189년 8월 25일 그러니까 영한 원년이 되죠. 십상시를 소집해서 대항 모의를 갖다 벌려요. 지금 대장군부에서는 우리 십상시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이 문제는 그 여태까지 벌어진 일을 놓고 보니까 하진 하나를 갖다 주살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만 해결될 문제인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십상시들이 아니 하진 한 명만 제거한다고 사태가 종결되겠습니까? 이제 이 일을 제기해요. 그때 이제 십상시 수장 장량이 자신 있게 말해요. 평소에 금적 금왕이라고 했어. 대장군을 제거하고 병권만 장악하면 그 다음에는 황제까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요. 지난 영제 시절에 외척과 황간이 암투해서 그 황간이 대장군 두무를 그 도모할 때 그때와 같이 대장군 두무를 갖다 제거하기만 하니까 결국은 그 황제의 힘도 사라지고 성공했듯이 하진을 갖다 역적으로 선포해가지고 대장군이 병권을 넘겨받아 조정을 장악하면 모든 상황은 완료되는 거라고요. 금적구망이라면은 적을 치기 위해서 그 수장만 잡으면 전체를 복속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전략을 이제 장량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상시가 하진을 제거할 모의를 갖다 하고 있는 그 시각에 대장군부에서도 십상시를 그 제거하기 위한 갑론을박이 이제 전개되고 있어요. 최근 십상시의 움직임을 보면 무엇인가 모사를 갖다 꾸미는 기미가 농하다고. 서로 그 밀정을 다 심어뒀겠죠. 지금 십상시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태우마마의 그 절충안으로 십상시들을 한때 고향으로 내쫓았었죠. 근데 다시 태우마마를 갖다가 움직여서 궁궐로 복귀하는 능력을 보면 이들이 관계가 어느 정도 간특하고 한지를 갖다 가늠할 수 있다고. 이번에는 확실히 십상시를 제거해서 후환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장군부의 막녀들이 전부 다 진림의 의견에 동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진도 어쩔 수 없죠. 다수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따르겠지만 나는 보정 대신으로서 군사를 움직일 때는 태우마마의 제가가 없으면 역모로 몰리게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우마마의 의중과 다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참 걱정이 된다고. 이때 이제 원서가 앞으로 나서면서 발언을 요청해요. 그 소장 본초 대장군께서 정치적 입지를 갖다 손상하지도 않고 태우마마께서 십상시 처형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계책을 갖다 마련했다고. 먼저 우리 군사들을 흑산적으로 위장을 시킨다고. 그래서 낙양 인근의 맹진에 주둔시켜가지고 불태우고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갖다 통제하면 그게 흑산적인 소행인지로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착각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흑산적으로 소탕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대장군 휘하의 그 병사들을 갖다 소집하고 징발하고 그리고 동시에 지방 군벌들을 갖다 끌어들여서 그 흑산적이 출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갖다 조성시키고 아주 군사 모략이에요. 셋째, 과거 그 선왕폐하 시절에 그 십상시가 주동이 되어서 그 선왕을 갖다 부축해서 추진했던 흑산적 유화 정책 이게 실패했다는 걸 갖다 부각시키면 그 일을 갖다가 주동했던 십상시들이 결국은 그 책임을 갖다 물어서 십상시를 숙청한 다음에 그 대장군부 병사들과 지방 군벌이 협동해서 가상의 흑산들을 갖다 토벌하고 모든 실상을 영원히 묻어버린다고. 근데 이때 이제 노식하고 진림이 앞장서 반대를 해요. 대장군, 이 행위는 국가의 명운까지 걸려있는 막중한 일인데 쉽게 생각해서는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선현이 이르기를 자기 눈을 막고 새를 잡으려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작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속임수는 금방 드러나게 되죠. 근데
국가의 존망이 걸린 큰 일에 속임수가 통하겠냐고. 언젠가 밝혀진다고. 네. 대장군은 보정 대신으로서 황제와 같은 그런 위험을 지니고 있는데 그로서 천자를 보위할 의무와 책임을 갖다 버릴 수 없는 거라고. 천하의 병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데 어찌 황리에 내버려져 있는 황간을 갖다 잡으려고 지방의 군웅까지 끌어들이냐고. 네. 지방의 군웅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엉뚱한 일을 갖다 벌이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일을 갖다 막겠냐고.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화를 갖다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 방법이 맞았어요. 나중에 이로 인해서 끌어들인 동탁이 조정을 완전히 휘어졌고 이제 한신을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빠뜨리죠. 이 정책은 차도살인을 하려고 칼을 상대방에게 들려주었다가 내가 당하는 이치와 같다고. 이 방법은 사형에서는 결코 안 되는 하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정근교의 조조도 원수의 계책에 이제 제동을 걸어요. 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십상시를 제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문제라고. 지금 모든 병권은 대장군께서 쥐고 있는데 근본도 없는 황간 나부랭이를 갖다 도모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조조 자신이 그러죠. 제가 부리는 수화만으로도 십상시는 쉽게 도모할 수 있다고. 다만 문제는 태우마마의 신기를 갖다 건드려서 이게 역모로 몰리게 되는 그게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장군께서 태우마마를 갖다가 찾아가서 건의해가지고 그 십상시를 다시 궁으로 내치게 하라고. 그러면 궁에 내버려진 십상시는 한번 바람에 불어 날리면 일거에 날아가게 돼서 뿌리까지 없어질 텐데 이런 일부 금군만으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왜 지방의 군벌까지 끌어들여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갖다 몰고 오려고 하느냐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 박사님께서는 그 원수와 조조의 이 방법론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역시 그 단기적이고 또 순간적으로 속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대도의 길을 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기본 내내는 서로 일치했지만 방법 내에서는 서로 이견이 생기자 이제 하진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태우 만날 때마다 무언지 모르는 어떤 심적인 부담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채택하기 쉬운 하태우를 만나지 않고 채택하는 방법을 쓰느라고 원수의 계책을 채택하는데 그 이제 이게 좀 그 혼란을 일으키는 더 빌미가 되네요. 나중에 하진은 하태우의 그 섭정하에서 그 황제의 칙서를 갖다 받아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보정 대신의 입장에서 내리는 밀서를 작성해가지고 지방의 호족에게 쭉 뿌려요. 뭐라고 내용이 있냐면 조정 내의 황간의 패단이 이제 극에 달했다고. 모름지기 의로운 인사들은 공명의 깃발을 앞세우고 구름철이 모여들어서 밝은 해와 태양, 달 하에서 만대의 혁정을 갖다 함께 논의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하진이 지방의 호족에게 보낸 밀서의 내용을 각 13개 주사들이 받았죠. 동탁도 받아봤겠죠. 그렇죠.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사실 동탁 입장에서는 찬스인 겁니까? 그렇죠. 그 당에 뭐냐면 두 번씩이나 황제하고 조정해서 그 자신이 서량에서 이제 막 막강한 세력을 갖다가 그 키우고 있는 걸 갖다가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서량에서 분리시키려고 했었잖아요. 말 안 들었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 그 황제는 자신이 모반을 갖다 일으킬까봐 두려워해가지고 자신을 갖다 서량에서 분리시키려고 했는데 자신은 황제의 명을 갖다 거역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서량의 영역을 고수해 왔었고. 그랬었죠. 그렇죠. 이제 그 서량이 병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공을 세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공도 세우면서 황제의 그 명을 거역했던 제목도 벗어날 수 있는 일거양득이 기회를 얻겠다는 생각이 빠져들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동탁이 조정에서 그 박사를 지낸 굉장한 그 책사가 있어요. 이유를 갖다 모사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하진이 밀서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데 이유가 그 밀서를 딱 보더니 동탁한테 쉽게 움직이지 말라고. 동탁이 쉽게 움직이려고 했던 걸 또 이제 책사가 딱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참모 역할이 중요했던 거예요. 참모가 중요하고. 그럼요. 계속 얘기했지만 그 수만의 그 병사를 이끌고 나와서 싸우는 장군도 중요하지만 책사 한 사람의 전략이 수만의 장수보다 더 효과적으로 빨리 그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말씀 여러 번 하셨죠. 그렇죠. 대장군이 비록 밀서를 갖다 받았지만
대장군이 그 밀서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가지고 우선 황제가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황제께 표문을 갖다 올리는 게 좋겠다고. 네. 표문을 통해서 천자의 뜻으로 이제 출정한다는 명분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충성된 마음을 알리는 대의명분에 앞장서라고. 그리고 하진 대장군에게는 하진 대장군이 원하는 답변을 갖다 또 이중으로 써내라. 그래서 하진의 뜻에 추종한다는 내용을 보내면 서로 성공하더라도 좋고 실패하더라도 영모의 모험을 받지 않을 거라고요. 시켜서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의 조언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답서를 올려요. 설양자사 동탁이 상과 아래입니다. 작금 한 황실은 크고 작은 모방과 민심이탈 그리고 기이한 천지의 지변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이것은 십상시 무리들이 하늘의 뜻을 어기고 천자의 은총을 가려서 천하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춘추시대 진나라 대부 조항의 예를 끌어내요. 그러면서 춘추시대 진나라 대부 조항이 진양에서 거병해가지고 자신이 주군을 갖다가 암군으로 몰아놨던 주변을 다 치고 잘 보유해가지고 결국에는 후일 자신의 후손이 그 전국시대에 존나라의 기반을 만들었던 그런 고사가 있다고. 이를 갖다 교훈 삼아서 병주목 동탁 또한 종고를 울리면서 낙양으로 진격해 즉각 십상시 무리를 갖다 토벌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니까 부디 보살펴달라고. 그리고 이제 동탁은 이 밀서를 갖다 하진에게 보낸 다음에 하진으로 하여금 또 황제에게는 자신의 계략을 상소문으로 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에게도 명분을 쌓고 하진에게도 표를 받고 그러면서 하진이 세운 그 계책에 하태우를 갖다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전략을 성공시키려는 밀략에 동조한다는 뜻이 된 거죠. 사실 동탁은 지난 2번에 걸쳐서 황제의 조소를 갖다 받아들이지 않은 제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황제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가 황간과 청류파의 분열로 조정이 혼란해진 틈에 자기의 위기를 갖다 기회를 삼는 거죠. 그렇네요. 힘이 있는 편에 서서 공적을 세워가지고 과거의 학명을 갖다 상쇄시키고자 황간 제고 모의에 이제 가담을 결정한 거예요. 이때 이제 다른 지방의 세력가들은 황제가 내린 조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황태후의 그 의중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이 신중을 기하는 사이에 병주 자세를 지냈던 직금호 정원은 그 대장군 하진이 아주 막강한 그 측근이었거든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모의에 가담해서 군벌 중에서 가장 먼저 낙양 인근에 이제 당도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진을 찾아가서 상황을 알리죠. 대장군이 밀지대로 군사 배련을 완료했고 작전 수행 준비도 다 끝냈습니다. 그 이제 하진이 그 원서가 말한 계책대로 1, 2, 3단계를 얘기했죠.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내가 중앙군 중에서 신복 장수와 수하들을 갖다 골라 군사를 징보하여 내려보내면 직구모께서는 특별히 다른 명이 없더라도 이것을 신호로 삼아서 직구모의 수하 병력과 함께 맹진, 낙양 일대 맹진에서 임락하지는 않고 그 맹진에 있으라고 그랬죠. 맹진 일대를 갖다 불지르고 흑산적이 소행인양 철저히 위장하라고. 그 다음은 달리 하명이 있을 때까지 맹진을 떠나서 은밀한 곳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 하진의 명을 받아서 낙양을 떠나가지고 있는 얼마 후에 하진이 중앙군 중에서 군사를 징벌해 이제 내보내요. 그러니까 정원은 하진의 명대로 군사를 갖다가 흑산적으로 위장해가지고 낙양 외곽이 맹진을 갖다 불태우고 수하들하고 함께 낙양 근처의 깊은 산속에 몸을 숨기고 다음 지시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 하진이 그 대장군부에서 다른 그 지방 군벌들이 또 내용을 갖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전령이 또 이제 새로운 보고를 올려요. 대장군 설양에서 동탁 장군이 이미 낙양 인근 면지에 와서 주둔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진 입장 굉장히 또 반갑죠. 정원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그 자사들이 군부벌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있는 상태에 동탁이 오니까 빨리 임낙시키라고. 그러니까 이제 동탁이 그 하진의 임낙 그 명을 받고 다시 이제 이유하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유가 또 심거원력의 계략을 제시하죠. 이익이 되지 않을 싸움에 끼어드는 거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당분간 추이를 보면서 신중히 처세해야지 나중에라도 이기는 측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진과 십상시 싸움은
과거 외척과 환관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네. 그것과 더해서 청유파와 탁유파의 싸움인데 그렇죠. 과거의 양상을 보면 누가 이긴다는 보장이 여태까지 없었다. 어. 이길 것 같은 외척이 당하고 질 것 같은 환관이 이긴 적이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으니까 신중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동탁은 이유의 그 계책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진의 그 임당 요청에 대해서 완곡히 거절의 뜻을 갖다 전하죠. 군사들이 장거리를 갖다 행군해가지고 몹시 지금 피곤하다고. 그렇죠. 한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낙양으로 임낙하겠다고. 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탁이 시간을 끄면서 낙양으로 임낙하지 않고 있죠. 이제 이렇게 동탁이 기회주의적으로 처세를 하는 동안에 네. 십상시들이나 조정 대신들이나 모두 맹진의 불길이 멀리 낙양에까지 미치겠죠, 영향을. 그렇겠죠. 그냥 두려움에 빠져요. 네. 이제 동시에 동탁도 면지에 주둔하면서 그 불이 나는 거 다 보고 있겠죠. 그렇죠. 그 소식을 다 듣는 그렇죠. 이제 거죠. 상황을 갖다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서 느끼는 게 필시 십상시들이 네. 그 동탁 자신과는 합류하기가 어렵다.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이제 빠지게 되죠. 네. 근데 이때 또 탁류파 대신들도 네. 가만히 보니까 이 상황이 십상시한테는 불리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 탁류파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 걸 우려해가지고 태호에게 이제 빨리 이제 자기들이 도움을 받은 십상시를 갖다 제거하자고 이제 권유를 해요. 아, 손을 떼려고. 그렇죠. 근데 태호는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십상시를 갖다가 잊지 못하고 네. 그 말들을 거절하고 동생 그 거기장군 하진의 동생 거기장군 하묘를 갖다 불러가지고 네. 그 대장군 하진을 갖다 설득하라고 이제 보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장군 하묘가 그 하진을 만나서 네. 하태우의 뜻을 전하죠. 네. 형님, 하태우의 뜻이니 십상시와 화해하시오. 네. 화해한다면 그 과거에 저지른 죄를 갖다 묻지 않겠다고 합디다. 사태가 이제 진척될 대로 진척된 여기서 손을 떼면 관련된 모두가 영모로 몰려서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명성과 신망을 잃게 된다는 것은 대장군부의 사람들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화해를 하면은 적폐청산은 어렵겠지만 미래에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전략은 되겠네요. 적폐청산도 좋은데 네.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몰입해가지고 미래를 버린다는 거는 네. 진짜 그 본인들이 한풀이 될지 모르지만 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에는 큰 도움이 안 되죠. 네. 하묘로부터 하태우의 명을 전달받은 하진이 하태우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머뭇거려요. 네. 하태우만 보면 그냥 뭔가 모르게 막 그 마음이 조아리고 한다 그랬죠. 하진이. 그때 원투가 단호한 어조로 이제 얘기하죠. 대장군, 이미 작전은 시작되어서 되돌릴 수 없다고. 네. 만약 이 일을 성공하면 성공한 혁명은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네. 성공하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3대를 갖다가 멸족당하게 되는데 네. 이대로 강행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이제 참모들도 그 말을 동의하죠. 네. 그러니까 하진은 어쩔 수 없이 작정을 강행하게 되죠. 네. 이게 왕윤을 하남윤에 이제 임명하고 원소에게 살해 교육 가절을 내려요. 살해 교육 얘기했죠. 중국의 십산주에서 살해 지역은 사실 직할 지역 비슷해가지고 그 각 주에는 자살을 갖다가 임명해서 그 병마하고 다 관리하게 했지만 그 살해만은 살해 교위가 관리했고 그 다음에 살해 교위가 전에 얘기했던 공수처장 그 역할이 살해 교위예요. 원소가 그런 막강한 임무를 맡게 되죠. 결국 방법이 없어진 십상시들도 하진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자는 모의를 갖다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장량과 당규가 이제 주동이 돼서 십상시를 모두 물러들여가지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십상시 수장 장량이 이제 결심을 밝혀요. 태우마마께서 하진을 불러 우리들이 받는 탄압을 갖다 중재하라고 했지만 원소를 위시한 청류파들이 완강히 반대해가지고 하진도 지금 잠시 머물거리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그림은 강경한 청류파들이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하진을 죽이고 보종 대신이 그 권한을 빼앗은 후에 황제 폐하가 재가를 갖다 얻어가지고 나머지를 전부 다 영모로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하진을 죽이겠다고요? 그렇죠. 하진을 치고 대장군의 병권을 전부 다 쥔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황명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영모로 치겠다 이거예요.
하진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방법을 갖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라고. 아유, 크게 붙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십상시들 중에 단규라는 이 모사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키워놓은 무사하고 장수를 갖다가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장락군 가동문 안에 매복시켜두고 오. 하진을 갖다 태우마마의 명을 갖다 빙자해서 장락궁으로 불러들여라. 오. 장락궁으로 불러들이는 거는 대부님이 네. 태우마마를 갖다 설득해서 신설을 갖다 하진에게 내리면 되지 않겠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장량도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하태우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그 태우마마 네. 대장군께서 지방 군벌들에게 밀지를 갖다 내려가지고 신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낙양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태우마마께서 대장군을 불러들이셔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선처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사실 자기네들은 대장군을 죽일 그런 그렇죠. 계획을 세워놓고 태우를 갖다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오직 태우마마의 종복이며 태우마마의 하물이라고. 네. 태우마마 외에는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부디 저희를 갖다가 가볍게 여겨가지고 보살펴 달라고. 네. 하태우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황태우 자리에까지 만들어준 십상시들, 네. 그 중에서도 수장 장량 네. 얼마만큼 고맙고 또한 애처로워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그냥 정말 죽을 똥 쓰면서 애처롭게 목숨을 구걸하니까 막연한 측은지심이 이제 발동이 돼요. 하태우가 십상시를 또 보호해주는 겁니까? 아, 여기서 끝을 내야지 다음에 궁금하겠네요. 예. 이번 편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끝을 내야지. 아유. 그 신박사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다음 편에. 예, 아유. 네. 예. 다음 편이 기다려집니다. 예. 이로써 18편은 마무리를 짓고 19편에서는 본격적인 십상시의 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